자, 해볼까? 자, 이제 제목은 분자구조와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야. 분자구조 성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다뤄지는 분자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걸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분류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B 구조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 거냐. 대표적인 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니? A, B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뭐 있어? 아니 지금 우리는 이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뭐 있어? HCl 이렇게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뭐 비금속의 결합이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원자가 A, B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도 되어 있고 사실은 BA 바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HCl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 잘 알겠지만 자 얘는 지가 가져온 전자 요 하나고 CL은 17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 그래서 7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유전자쌍 한 쌍이 있는 것이고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 이제 뭐 세 쌍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세 개라고 합니다. 비공유전자쌍 3개, 공유전자쌍 하나가 있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형이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CL 쪽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래서 얘는 CL 쪽으로 치우치는 극성 분자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H 대신에 여기다가 무조건 할로젠은 치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만들어질 수 있겠니? 이런 애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A, B 꼴이죠. 그치? 그래서 공유전자쌍 한 쌍 있고 여기에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6개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형태가 A, B 형태다. 그러니까 이게 FCl 주어져도 되면 뒤집어서 CLF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I도 올 수도 있고 같이 여기가 CL이 오면 이제 CL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지. 같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AB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꼴이 뭐가 있냐면 ABC 꼴이 있어. 되게 유명합니다. 얘도. ABC 꼴로 나오는 애가 어떤 애가 있냐면 우리 하이드로 시아나이드라고 하는 HCn이야.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 얘는 원소가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굳이 그리자면 얘 외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3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전자쌍을 굳이 그린다 그러면 자 봐봐 공유결합을 할 때 자 탄소 중심 원소가 탄소야. 중심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4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4개를 표시하면 돼요. 자기 거를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질소는 15족이니까 5개를 표현해야 되지.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이렇게 있는 것이야. 수소는 없고요. 어차피 수소 거는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공유전자쌍 몇 쌍이야? 4쌍. 공유전자쌍 4개에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 이게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하이드로시아나이드. 독가스예요. 독가스. 저기 어디니?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학살할 때 썼던 그 독가스가 이 하이드로시아나이드야. 그러면 이 H 대신에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거야. 누구? 아까 그랬죠. 이 H 대신에 할로젠을 다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 누구 쓸 수 있어? F 들어갈 수 있는 거야. C 3중 결합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공유전자쌍 개수 구할 수 있고 공유전자쌍 개수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ABC 꼴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로 HCN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것이지. 이거 거꾸로 뒤집혀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A, B, C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앞뒤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구조를 주고
A가 뭐냐 이렇게 주면은 A가 F잖아. 근데 이렇게 주면 A가 N이잖아.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F가 여기 오게 되면 F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쪽으로 쏠리겠지만 이쪽에 원래 HCN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래서 어찌됐든 얘도 극성 분자를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니네는 앞으로 H가 할로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ABC가 거꾸로 뒤집혀서 이렇게 ABC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을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분자구조와 성질에 대한 얘기로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다 직선형이니까 다 180도지. 그리고 직선형이면 당연히 평면구조죠. 이렇게 되더라. 됐어? 그래서 중심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누군지를 집어넣어서 얘네를 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매칭을 시켜서 또 다른 문제에 주어졌을 때 A가 뭐고 B가 뭔지 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AB2꼴이 있어. AB2꼴. AB2꼴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애죠. 어떤 애들이 있을까? AB2꼴이. 자, 먼저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애가 있어.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BH2예요. 베릴륨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베릴륨은 이족이잖아. 그러니까 결합할이 2개밖에 없어. 원래 베릴륨은 밑에는 마그네슘인데 얘는 금속 쪽에 속하는데 베릴륨은 좀 애매해. 주기율표상에서는 금속 쪽에 분류가 되지만 베릴륨 자체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H 이렇게 잡는 거야. 직선 구조입니다. 왜 직선 구조냐면 이 가운데 센터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거야. 밀어 제끼는 애가 없다 보니까 가장 멀리, 야, 풍선 2개 연결해봐. 마주보고 있는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직선 구조인 거야. 이렇게 직선 구조인 이유가 이 중심에 있는 애가 비공유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 가지고 가장 멀리 있어야 되니까 180도로 있는 것이고, 얘 예외적인 부분이 뭐니? 옥텟 규칙에 어긋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지? 8개를 채우지 않고 있잖아. 4개밖에 안 채웠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공유전자쌍만 2개가 있는 거야. 비공유전자쌍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떻다고 확장성을 두면 이 H 대신에 뭘로 바꾸면 된다? 할로젠으로 바꾸면 된다. 뭐 Cl2, ClF 뭐 이런 걸로 올 수 있어. 여기에 F도 올 수 있다.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할로젠이 오게 되면 짜잔 다 살려야 돼. 비공유전자쌍이 꼭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저 비공유전자쌍 안 줘. 그냥 F만 줘. 그래놓고 비공유전자쌍을 물어봐. F 있으면 무조건 따닥따닥 있어야 돼. Cl 있으면 무조건 따닥따닥 있어야 돼. H만 없는 거야.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죠. BH2.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니? 어떤 경우가 있겠어? 물구조 같은 애들. 대표적으로 H2O형. 우리 굳이 얘처럼 쓴다면, 중심으로 쓴다면 OH2 이렇게 있겠지.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구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O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더라. 아까 얘기했던 이 비공유전자쌍이 서로 반발력이 크다 보니까 얘가 몇 도더라? 104.5도에, 아까 위에 거는 직선 구조였지만 얘는 구분형 구조더라. 그리고 평면 구조더라. 이렇게 되죠. 얘는 무극성 분자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지. 물론 여기에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 2개 있는데 이게 쌤쌤이잖아. 쌤 같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정도가 같으니까 무극성이야. 근데 얘는 어때요? 자, 이쪽으로 끌어당기지, 이쪽으로 끌어당기지. 그러니까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2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그래서 극성 분자가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 확장성 가져봐. 확장성 가지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확장성 가지면
할로젠으로 확장성 가질 수 있다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다고. 아주 극단적인 예지. 그럼 얘 이거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F가 1인자잖아. 그러니까 F 쪽으로 쏠리죠, 이렇게. 그죠? 델타 마이너스, 여긴 2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런 구조를 갖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대신에 무조건 할로젠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 여기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는 무조건 얘는 옥텟 규칙을 지키고 있지. 8개를 꽉 채우고 있죠. 이 5가 중심 원소인데 5 대신에 바로 16쪽에 밑에 있는 황으로 치환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 어떤 애도 가능하다? 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황이 들어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H2S. 우리는 황화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물 종류하고 똑같은 거야. 가운데 산소 대신에 S로만 바뀐 거잖아. 이런 구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얘도 각도가 몇 도야? 104.5도에 가까운 그런 각도. AB2 구조의 대표적인 예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 되게 유명한 애야. 누가 있을까? 많이 봤지. CO2. 이산화탄소. CO2 구조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센터 이렇게 있고, CO2는 외워야지. 직선 구조야. 직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탄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지. 공유전자쌍만 4개 있잖아. 2개씩.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는 앞으로 비공유전자쌍 항상 이렇게 2개씩 있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직선 구조.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산소 쪽으로 치우쳤죠? 산소 쪽으로 치우쳤지? 그런데 이 다이폴 모멘트가 이쪽으로 세임이니까 극성 공유결합인데 전체적으로는 세임이니까 전체 분자는 무극성인 거야. 그래서 얘 이산화탄소는 극성 공유,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지? 극성 공유 결합이면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는 옥텟 규칙 분명히 지키고 있지. 8개. 이렇게 된다. 됐어? 이게 바로 대표적. 그래서 얘는 직선형 구조죠. 180도. 옥텟 규칙 지키지.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 비공유전자쌍 몇 개? 4개. 공유전자쌍 4개. 이렇게 돼 있지. 자, 얘도 확장성.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들 헤맵니다, 이게. 6월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 뭐가? CS2. 본 적이 없거든. 우리 이걸 이황화탄소라 그래.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황화탄소도 있어. 그럼 얘 어떻게 될까? 똑같죠? 5하고 S하고 성격이 똑같으니. 이렇게. 이해되니? 이것도 무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같이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교체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AB2로 나오지만 그 B가 황인지 산소인지 뭐 F인지 H인지를 규명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에 주어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이해되냐? 이렇게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 직선형 구조, 가운데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고 얘 옥텟 규칙을 지키지만 하나는 또 중심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다 보니까 직선 구조를 갖더라. 근데 비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다 보니까 밀어 제끼니까 구분형 구조 이걸 갖더라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다. 셋 다 AB2 꼴이잖아. 그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AB3 꼴도 있겠지. 얘네 둘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지. AB3 꼴. 생각나는 거 가장 일반적인 거 누구 있니? 첫 번째. NH3형이 있잖아. 그죠? 어떻게 생겼어? 우리 했던 거잖아. N이 이렇게 있고, 짜잔. H가 이렇게 있고, 비공유전자쌍 한 쌍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라 그랬어? 삼각뿔 구조라 그랬지. 요 각도가 몇 도라 했니? 얘가 107도라고요. 입체 구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기음성도가 이쪽으로 크고 이쪽으로 크고 이쪽으로 크니까 이쪽이 3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그래서 우린 얘를 극성 분자다 이렇게. 결합도 극성 공유결합이고, 비공유전자쌍 한 쌍이 있고 공유전자쌍 세 쌍이 있고.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무슨 구조라고? 삼각뿔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요? 비슷한 게 아니고 AB3 형태, BF3형이 있다고. 그럼 얘도 확장할 때 극단적으로 F도 있겠지. H 대신에 무조건 F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비공전자쌍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거 조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F 쪽으로 쏠리는 거, 마이너스가 아래쪽이라는 거. 그러나 극성이야. 이 이놈의 BF3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되더라. 사실은 얘 기본 구조 BH3 구조도 있을 수 있죠. 치킨집 이름 같아. BH3. 그죠? 얘 BH3는 똑같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얘가 무슨 구조 같으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평면 삼각형이더라는 거죠. 평면 삼각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각도가 몇 도야? 120도. 이거 다 120도야. 얘 F니까 당연히 이거 살아있어야 되고, 실제 시험 문제는 F는 그냥 F만 준다고. 이거 안 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핵심이 뭐죠? 얘는 아까 옥텟 규칙 지켰지.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옥텟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지. 3개밖에 없잖아. 8개 채워야 되는데 6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서 여기다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루이스의 산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전자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BF3다. BH3도 똑같은 형태다. 대신 H 대신에 F로 바꿔주면 된다. 다 똑같죠.